네, 오늘 시장 안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서 내일장의 주가 전망, 앞으로의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모니셔츠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했던 종목들 10가지에 대해서 업앤다운 의견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한 10개 종목 중에서 9개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네요. 90%의 높은 적중률. 우리가 잘 모르는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네. 지난주 결과를 봤습니다. 성적은 놀랐네요. 누군지 네. 모르시겠지만. 네, 우리 그렇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렇게 뽀샤시하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주가 변동이 컸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이게 시장이 욕 나오는 장세죠. 시장은 상승 문의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개인들이 좀 몰려 있다고 하는 코스닥 중소형주는 그렇게 패대기를 치더니 뭐 오늘 보니까 가장 또 핫한 게 PBR 맞아요. 1배 되는 저 PBR 종목들을 관련된 쪽에서 또 부각을 받는데 PBR 좀 높다고 해서 그걸 끌어내리는 게 PBR 관련주입니까? 그러니까요. 속이 열불이 난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시장이 개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세 쪽에서 그만큼 좀 약간 좀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냥 바로 정리를 시켜버리는 있는 것도 뺏어가는 이런 장세 속상합니다. 그래서 네. 좀 불만이 많았던 게 저평가주를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평가주를 주목한다고 갑자기 평가 이상? 약간 뭔가 고평가 종목들은 다 우수수 매를 맞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네.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떤 종목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인기 검색 10개 종목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조선 반도체, 키오스크 유통,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하락 전환한 HLB가 1위 올라와 있고요. 현대힘스, 포스뱅크, 이마트, 에코프로빔, 현대차 등이 올라왔네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HLB, 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지난주 정말 내리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네. 오늘도 장 초반만 해도 HLB 그룹주가 급등하다가 갑자기 장중에 하락 반전, 바이오질도 다 같이 창실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이 오늘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변곡점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코스닥 싫어 그러면서 이게 붙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 희생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뭐 어떤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쯤에 일단 HLB 관련된 쪽에서 항서제약과 리보세라닙과 같이 병행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FDA 실사 통과했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럼 리보세라닙 이제 조만간 어떤 실질적으로 FDA 승인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있는데 솔직히 시기는 조금 빨라요. 시기는 아마 한 4월, 5월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쯤에는 거의 회사에서는 자신감이 높은 만큼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코스피로 이전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변화. 물론 LNF가 오늘 없네요. 예, LNF가 들어가면서 약간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쪽으로 갔었을 때 나오는 또 패시브 자금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일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여전히 시장의 색깔 변화 때문에 좀 밀렸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밀릴 거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약간 스톱하고 가나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상승과 하락의 반전은 시장 탓이지 HLB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간암 병용요법 치료제 관련해서 네.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3상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파이널 리뷰가 한 4, 5월쯤 그렇습니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스코어도 좋고 일단 사측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HLB인데 그럼 오늘의 이런 흔들림에서도 나는 계속 들고 가볼래.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대 한 번 더 가져가 볼래 하는 투자자분들은 계속 추세선을 보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눈 딱 감고 그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결과가 나오면 한국 시장은 쎄로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또 이번에 보면은 네. 막상 통과했을 때 들어오는 그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시장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론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시장을 무시하시는군요.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좋은 재료 나오면 일단 엎어버리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 아마 지금 시장의 성격이 오늘부터 또 약간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집중 매도
또 이제 코스피 쪽의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HLB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기 추세선 안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만들어내고 변화가 나오게 되면 여전히 추세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 특히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걸출한 스타 찾으라고 그러면 몇 개 없습니다. 네. 네, 그중에 하나에 딱 어떤 큰 아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무너지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들로 다가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기대감은 좀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의 주가는요? 업으로 봐야 되겠죠. 네, 업으로 보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약간 HLB 관련된 또 계열사들 HLB 블라블라블라 생명과학. 네. 이거 서너 개 되는 것들이 똑같이 다 움직이다가 약간 낙폭을 좀 키웠던 모습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쪽을 봤었을 때 항상 HLB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끌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핵심적인 종목 사는 게 낫겠다. 쪽에서 나머지 종목에 대한 변화보다는 HLB로 계속 추세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룹주 내에서는 HLB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 네. 오늘 뭐 장 막판에 바이오주가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전장의 흐름은 좋았고요.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중국 견제 수혜주로 꼽히면서 그렇죠. 오늘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압축해 볼까요? 네, 매크로까지 이제 끌고 와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이번에 FOMC 회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같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이전에 이어갔던 저희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많이 쇠퇴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이렇게 경기가 괜찮은데 경기에 대한 위축 신호가 나오지 않는데 물가만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준지 목판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흐름은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훨씬 높다 보니까 그게 훼손되는 과정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제약바이오 쪽은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 쪽은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기대감을 안고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또 체크해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흐름들 이걸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저PBR 그리고 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종목이 움직여? 라고 생각할 정도의 종목들이 이제 오늘 막 움직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소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약간 비교하는 모습들은 이번 주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갑자기 저평가주를 뭐 화학, 철강, 오늘은 건설 기자재 종목들도 올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소외받는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염두하자.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HLB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제주반도체예요. 오늘 2.89% 하락 마감했는데 그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주말새 흘러나왔고 네. 오늘 삼성전자도 상승했고 그래서 반도체주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대다수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온디바이스 AI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고 네. 좀 약간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지 제주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 정도 가격까지 쭉 올라온 마당에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욕구가 가장 큰 게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코스피 종목들이 좀 더 선전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제주반도체의 주가는 동공지진. 네,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네. 증시 속성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라는 쪽에서 보통 지금 시총 1조까지 한번 거의 시총 2천억대가 1조까지 한번 찍어주고 그다음에 목표치 안쪽에서 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차익 실현은 어쩔 수 없이 좀 나올 부분이 아닐까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에도 제주반도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이 염두되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네.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좀 매물 소화가 이어져야 다음 자리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서 또 이 회사에 대한 시총 1조에 대한 어떤 당위성 쪽을 좀 더 시장에서 알려주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아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괜찮아 라고 다음 흐름으로 갈 텐데 네. 지금은 주가가 조금 더 빨랐다고 생각이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MCP 관련된 쪽에서 물론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멀티칩 패키징에 대한 기대감들 높으면서 제주반도체가 우와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올랐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정받는 거 보고 그다음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다운 의견이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네.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없던 무언가 키워드가 생겨나면서 어보 반도체와 함께 주인이 됐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시세가 분출이 됐고 어느 정도 조정기를 겪는다면 네. 다음에 실제로 갤럭시 S24의 그런 판매량을 보고 다시 또 온디바이스 AI 기기에 대한 주목이 커진다면 그때 또 제2의 파동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또 제조 반도체보단 실제로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부품주라던가 아니면 다른 반도체로 시선이 쏠릴까요? 저희가 시장은 네. 좀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긴 해요. 네. 이렇게 제주 반도체가 강했으면 다음은 한라 반도체,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새로운 게 들어오기 시작해야 그걸 가지고 또 아마 좀 열광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 CXL도 마찬가지고 또 한참 또 유행했던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도 오늘 같은 날은 차익 매물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시세가 난 흐름 쪽에서 일단 당장 보여줄 것보다 앞으로 당장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 더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조정받은 만큼 또 변화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또 실적이나 동향들을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갤럭시 S24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네. 물론 이제 잘 팔리는 거 좋습니다. 보니까 뭐 사전 예약만 사상 최대 121만 대 팔고 그중에 한 대 안 샀어요. 예. 네, 할부 끝나고 예. 일단 그랬었을 때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핵심적인 거는 그 AI가 탑재된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할래? 이거겠죠. 소프트웨어가 물론 오늘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관련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그리고 또 아마 시장에서 관심 있는 소프트웨어 쪽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약간 신선한 거, 새로운 거. 이걸 계속 또 시장은 많이 또 원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1차적인 수익 실현 혹은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의 부침을 겪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의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현대차 4%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실적 시즌에서 거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게 현대차랑 기아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받쳐줬잖아요. 좋은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작년 내내 얘기했던 네. 게 실적 좋은데 항상 나올 때마다 이제 피크아웃. 네.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뭐 북미에서도 잘하고 의외로 유럽 쪽에서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 분기에 괜찮겠어? 피크아웃.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죠, 현대차는. 네. 네. 아니 이렇게 실적 괜찮은데 특히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동차 잘 안 팔려요. 힘들어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막 부각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현대차의 또 하나의 밸류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요인들은 이제 또 조지아 공장, 네, 전기차 공장이 이제 올해 연말이면 가동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기차 밸류도 살살살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 지금 시장에서 약간 아직까지는 뭐 재고 높다 뭐 또 테슬라발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돼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다. 약간 금리가 한 두어 번 인하가 된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욕구는 좀 살아날 수가 있겠죠. 내구재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자동차는 약간 또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또 전기차의 밸류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도 싼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죠. 밸류 싸고 그런 쪽에서 실적도 완전히 나와지고. 그렇죠. 소외받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반응한다. 대표적인 저 PBR이죠. 그 대표적인 배당도 또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주가를 이끌었다고 보는데 언젠가는 나왔을 게 지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동차주도 금리 인하 거의 최대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바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네. 대출을 끼고 이렇게 캐피털을 끼고 많이 사시니까 그럼 현대차 역시도 기아 역시도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뭔가 시그널이 좀 커지면 또 여기서도 또 점프할 수 있는 건가요, 주가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요즘 흐름들 보게 되면 주주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회사들이 의외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그런 종목이 어디 있죠? 시장에서? 미래에셋. 네. 묻자마자 답하시네요. 예, 이제 안 기다립니다. 네. 예. 아마 또 동공지진 보일 것 같아서 네. 예, 그냥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주가 탄력들을 가기 시작하죠.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에서 얼만큼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소홀을 했느냐라는 거에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해주세요. 돈 벌었으면은 주주 가치를 위해서 조금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네. 소각하고 그러면 단적으로 주가가 변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대차 실적 좋죠. 여기에 북미 시장 받쳐주고 있죠. 네. 금리 인하 이뤄진다면은 뭐 연내 이뤄진다면은 또 수혜주로 볼 수 있죠. 여기에 지금은 저 PBR에 또 환호하고 있는 시장이죠. 좋은 거 다 갖춘 것 같은데 네. 내일장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혹시 신규 매수로 지금 자동차 접근할 만한 종목도 있을지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네. 아마 또 저평가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도 완전 저평가 많습니다. 네. 부품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쪽들이 같이 움직이겠느냐? 요거 한번 또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들이 주도주들이 움직였으면 그 딸은 또 항상 시장은 그렇죠. 어떤 소부장 관련된 쪽, 자동차 부품 쪽도 같이 동향이 움직여지는지 볼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확산은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혹시 모르죠. 내일 같은 날 또 뒤늦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켜보시되 그래도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아까 주주 가치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땐 기아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틀 동안 거의 10% 이상, 1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 대응하지 마시고. 왜요? 아직 저평가라면서요. 저평가긴 하지만 네.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형주가 한 10%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계속 또 고하다가 네. 내가 산 타이밍은 또 그 고점에서 하고 또 줄줄줄 흐르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정권 때 한번 모습 가져가 보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서 또 현대위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쪽으로 좀 확산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위아도 오랜만에 좀 주가 좀 쭉 가다가 좀 쉬는 흐름들만큼 아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올해 내년도에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에서 순위는 낮았습니다. 10위였지만 현대차가 거의 좋은 것 다 가져가는 오늘의 주인이지 않았을까, 주인공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다음 장 업 의견 드렸고요. 현대위아, 기아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임스입니다.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 새내기 주들이 지난해 그 열풍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오늘 포스뱅크의 경우에도 누가 보면 상한가인 줄 알겠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새내기주에 대한 그 관심이라던가 수급이 예전 맞지 못할 건가요? 작년에 시장이 정체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좋았고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약간 조목 장세 움직임이 막 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신규주 일단 나오고 300% 올라가고 그 다음날 잘 매매하게 되면 또 상한가 가는 이런 모습들 쪽에서 약간 경종을 딸랑딸랑딸랑 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도 조목 장세 조금 좀 조심하자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IPO 관련된 종목들은 가장 그때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IPO를 합니다. 그거 어떤 보여줄 게 있다 보니까 화장 이렇게 잘해서 IPO 딴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예, 나오는 이런 흐름들인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럼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신선하니까 주가는 또 강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잘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상장하고 한 30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뭐 기자재 블록 관련된 쪽에서 강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는 실적 대비해서는 시총이 1조예요. 영업이익이 많이 좁아야 150억? 뭐 올해 잘 나오게 되면 300억도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시총이 1조라고 하게 되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약간 시장이 좀 눈치를 챘다.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신규 상장 무조건 나오게 되면 따상 이거는 이제 조금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네.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포스뱅크도 그런 차원에서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내기주들도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두산 로보틱스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그날 따따블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상장 청약을 안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연일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자들이 안심하려 치면 경종을 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반대급부가 나오고 오늘 현대임스가 그로 인해서 지난 거래에는 따따블로 마감을 했지만 바로 하한가로 갔거든요. 네. 현대임스, 포스뱅크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 밸류를 따져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임스도 그렇고 포스뱅크도 일단은 시장에서 다 아시는 거죠. 네. 이제 요즘 어디를 가다 다 이거 찍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찍어가지고 거기서
뭐 주문하고 그런 것들 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쪽에 강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지금 성장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이런 키오스크가 설치가 돼 있고 포스라고 하는 것도 다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캐시카우 역할들은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론은 더 성장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려고 하게 되면 뭐 다른 해외로 나가든가 어떤 변화를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성장이 막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성장에 대한 기울기를 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그냥 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라는 쪽에 대해서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일장 현대임수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마침 또 시장에서 저 PBR주들이 환호하고 있던 찰나의 상장 주식이어서 운이 없네요. 네, 타이밍이 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 보도록 하죠. 현대임스, 포스뱅크, 제주반도체, 엔캠 다운이고요. 나머지 6개 종목의 경우에는 업 의견 주셨습니다. 이 중에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이 종목 말씀드리면은 왜 주식하기 싫어? 그럴 줄 알 것 같지만 네. 네, 그래도 3번 예. 삼성전자. 네.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걸 주목하냐면은 네. 종가에는 또 빼놨더라고요, 주가를요. 네, 그래서 종목들이 안정이 약간 뭐 대형주 쪽으로는 동시효과의 차익 매물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31일 날 IR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 좀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위상을 어떻게 좀 열어주는지에 대한 올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주가치 관련된 쪽이 3년의 주주가치 관련된 쪽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 새로운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런 어떤 청사진을 약간만이라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마청인데 네, 주가가 이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아니면은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목표가는 10만 10만 원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1차 이거 다 녹화되는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얼마? 10만 원을 가고 싶은 마음에 8만 5천 원을 일단 네. 1차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7만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또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뭔가 좀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저평가 받는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까요? 단기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단기는. 네, 어쩔 수 없이 또 시장은 이렇게 몰아치는 것도 또 참 짜증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쪽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성격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색깔이 바뀐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건 또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낙폭이 크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또 순환매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어요. 실적보단 또 IR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 갤럭시 S24 시리즈가 흥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도 여기까지입니다. 또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우리의 포트 수정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내일장 오늘의 이 바톤 이어받을지 궁금하시다면 클로징벨 플러스 다시 찾아주세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